시점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때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됐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시크릿브라더가 24년이나 25년이 아닌 22년과 23년에 대구광역시를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 투자 원칙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대원칙은 두 개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원칙들은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면서 시장이 바뀌면서 조금씩 저도 수정을 해나가지만 투자의 대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대원칙 첫 번째,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건 일단 싸다 비싸다의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점이란 비교평가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비교평가는 비슷한 급지에 있는 지역들을 비교평가를 하면 됩니다. 일단 대구라는 지역은 광역시끼리 비교를 하면 되는데 울산이나 광주는 대구보다는 조금 아래 급지예요.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부산, 대구 이렇게 세 도시를 많이 비교를 하고 여기에 인천 정도까지 하면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거의 비슷한 비교군이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대구를 투자한 시점인 22년 정도부터 대구가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KB 지수로 봐도 그렇고 한국 부동산원 지수로 봐도 마찬가지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KB 지수로 한번 볼 텐데 계속 낮았다가 쭉 올라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2014년부터는 3등 정도로 올라왔다가 1등까지 올라갔다. 이때 1등까지 올라간 거는 약간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땐 한 2, 3등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대구의 위치인데 보시면 1등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2, 3등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유지하다가 쭉 올라갈 때 다시 1등까지 이제 자리를 노릴 뻔했는데 못하고 부산과 인천이 많이 올라가면서 갔다가 여기서 4등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부산이 1등을 하는 기간이 가장 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 대구, 부산, 인천, 그 다음에 부산, 인천. 현재는 인천이 제일 높고요. 2등은 인천, 대구, 부산, 대구, 인천, 대구. 그 다음에 대전이 이때 올라갔을 때는 대전이 약간 고평가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가격 측면에서만 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과 인천이 1, 2위를 다투는 구간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대구는 2, 3위 정도에 위치했던 구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대구의 적정 위치는 2, 3등 정도고 대구가 만약에 13년도, 2020년, 22년, 21년 이때 이 구간대처럼 4등에 있을 때는 대구가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하나씩 비교평가를 해보면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대구가 빨간색이고 인천이 파란색이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가다가 인천이 확 올라갔을 때는 인천이 사실은 조금 비싼 구간이고 이 차이가 좁혀지면은 인천이 좀 저렴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인천과 대구의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와 대전도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대구가 높은 기간이 있고 대전이 높은 기간이 있죠. 대전이 위에 있을 때는 대전이 좀 고평가된 구간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대구가 위에 있는 게 보통은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평균적인 가격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가 대전보다 아래에 있죠. 부산하고 비교 평가를 해봤을 때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부산이 조금 더 높은 게 맞는데 이 차이가 벌어졌을 때는 대구가 유리한 거고 이 차이가 좁혀졌을 때는 부산 투자하기가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갭이 거의 맥시멈으로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의 대1원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에 지금 대구는 22년부터 싼 구간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원칙에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꺼려했던 이유 두 가지는 공급 물량이 많다 그리고 미분양이 많다였습니다. 공급 물량은 이렇게 계속해서 많아졌었는데 미분양 지수가 이렇게 21년부터 쭉 늘어나서 미분양이 거의 14,000호에 가까이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22년에 대구를 투자한다 그랬을 때 지금 미분양 안 보여요? 입주 물량 여기 안 보여요? 라는 말을 많이 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시기에 대구를
눈여겨봤던 이유는 대중과 반대로 투자하라가 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투자하고 모두가 몰려올 때 그때 던지고 나오는 게 제 투자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원칙에 부합하는 그림인 거죠. 공급 물량을 보실 때 그 단일 해의 공급 물량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누적 3년의 공급 물량을 봐야 된다고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개념이라서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설명드리자면은 1시간이 넘어가는 내용이라 여기서 전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대구의 누적 3년 공급 물량이 2004년도부터 이렇게 쭉 계속해서 증가하죠. 누적 3년 공급 물량은 2004년도의 물량을 보려면 2004, 2005, 2006 이 3년의 공급 물량을 보면 됩니다. 이 3년치의 공급 물량이 2004년의 공급 물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04, 5, 6을 합쳤을 때 2005, 6, 7의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이 누적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쌓인다는 것,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하방의 에너지가 쌓이는 겁니다.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방의 에너지가 쌓였기 때문에 지금 매매 지수를 봤을 때 2006년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실제로 시장에 갔을 때는 2005년부터 이미 안 좋은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매매 지수 데이터는 보통 한 6개월보다 조금 더 늦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대구의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누적 공급이 줄어드는 시점은 언제부터냐면 0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08, 09, 10이 08년도에 누적 3년 공급 물량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이 연속성이 되게 중요한데 08년, 09년, 10년 여기까지 계속해서 3년 연속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누적 공급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매매 지수가 오르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평균보다 적었던 물량들을 유지하고 있었다가 누적 공급 물량이 언제부터 다시 증가하냐면 14년도부터 다시 증가합니다. 14, 15의 2년치가 증가해서 15년도부터 매매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쌓였다면 저는 이때부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었다라고 봤는데 누적 공급 물량이 16년부터 다시 어떻게 되죠? 16, 17, 18, 3년 연속 다시 줄어듭니다. 누적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 분양도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매매 지수는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게 하방 압력이 시작되는 게 다시 19년도부터 누적 3년 공급 물량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누적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고 바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방 압력을 주기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때 코로나 유동성이 터진 거죠. 전국적으로 굉장한 유동성 때문에 오르는 장이 지속됐고 대구 역시 이렇게 누적 공급 물량이 쌓이고 있는데 유동성의 힘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갔던 겁니다. 이미 이상 신호를 감지했었어야 되는 거고 누적 공급 물량이 어디까지 증가하냐면 21년도에 여기까지 이렇게 최고치를 찍고 22년도에 가장 정점을 찍습니다. 22, 23, 24가 가장 정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다시 누적 공급 물량이 줄어드냐? 23년도부터는 누적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데이터를 22년도에 이미 저는 확인을 한 거죠. 지금 여기 제가 보고 있는 사이트가 손품왕 사이트라는 유료 사이트인데 분양 추정 물량, 인허가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준공 예정 물량,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착공 예정 물량까지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걸 봤을 때 23년, 24년, 25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데이터,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는 27년까지입니다. 현재가 23년임에도 불구하고 27년, 약 4년 뒤의 데이터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분양을 추정했을 때 이 정도가 지금 준공이 될 거예요 라는 거를 우리가 추정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3년부터 23, 24, 25, 3년 연속 누적의 공급 물량은 어떻게 되고 있죠? 감소하고 있죠. 누적 공급 물량이 감소한다고 해서 바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상방의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미분양 데이터까지 좋은 시그널로 보인다면 어떨까? 미분양은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었냐면 22년에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3년 어느 쯤에는 미분양도 감소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혹은 조금 늦으면 24년. 왜냐하면 누적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누적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시점. 그러면서 미분양까지 감소하는 시점. 사실 22년에 제가 기축을 투자했을 때는 갭이 이제 껴있는 물건이 좀 좋은 물건이 나와서 그때 용기 있게 매수를 했었고 약간 이거는 실험성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23년에 제가 분양권을 투자했을 때는 확신을 갖고 들어갔죠. 왜? 이미 데이터가 누적 공급 물량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게 보였고 그 다음에 미분양마저 감소 추세로 전환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이 미분양이 정점일 때 딱 정점에서 찍고 감소하는 이 시점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때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됐을까? 이미 기축은 1억 정도가 상승을 했고 분양권 피도 벌써 3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제가 투자한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명을 언급하자면 버머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분양권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5천만 원. 5천만 원 고정으로 입주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물건이었고 거기 입주가 25년 말 아니면 26년일 텐데 이 물건이 5천만 원이면은 투자가 가능했는데 여기는 피가 8천까지 붙어 있습니다. 아마 분양권 중에는 가장 비싼 피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입주가 좀 긴 분양권 중에는 아마 여기가 이제 피가 가장 비쌀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단지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 나중에 잔금 리스크가 있을까 봐 저한테 좀 무리한 투자가 될까 봐 여기보다 좀 급지를 낮춰가지고 투자한 건 있지만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면 투자는 오래 해야 되고 오래 버티는 게임이니까. 오늘 영상은 제가 왜 24년과 25년이 아닌 22년, 23년에 대구를 투자했는지에 대한 제 대원칙에 기준해서 그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